인간의 문명 발전에 큰 회의감과 인간의 끝없는 악의를 체험하고 절망감에 빠진 세계적인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고 난 후에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무궁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우리는 수렁터기로 깊이 빠져드는 신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기술 발전을 통해 인종과 국가, 민족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국가 모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밝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평화와 번영보다는 부의 극단화, 무기화 등 분쟁의 씨앗으로 발화하면서 현재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협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상한 세계적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25시라는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기 작가. 작가는 자신의 삶을 25시 작품 속 주인공에 투영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인 요한 모리츠와 작가의 삶은 어딘가 비슷해 보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살다가 유대인으로 오인되어 헌병에 의해 징발당하고 이후에는 헝가리, 독일, 미국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과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술의 발달, 물질 문명의 발전의 어두운 면을 깨닫게 되고 서양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서양인들은 성벽을 쌓았고 모든 인간의 재능과 슬기를 그 성벽 아래서만 길러왔습니다. 성벽은 도시 문명을 낳았고 도시 문명은 인간의 오만 그리고 조화의 힘이 아니라 지배의 힘을 낳았습니다. 그 궁극에서 얻어진 것이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는 기계를 닮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인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시간인 25시를 맞이할 것이라 말합니다. 25시는 모든 구원이 끝나버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시간에서 이미 1시간이나 더 지나버린 절망의 시간.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순간이 바로 25시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세상을 구원할 빛을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빛은 동방에서 온다. 작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모택동의 준공이야말로 작가가 말한 세상을 구할 동방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1979년 실제로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미소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빛이 올 줄 알았죠. 하지만 작가는 동방의 빛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합니다. 내가 작품 속에서 빛이 온다고 말한 그 동방은 당신네들의 작은 나라 한국에 잘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며 당신네들의 마음에 들려고 과장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빛은 결코 뉴욕이나 모스크바나 북경과 같은 큰 도시에선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무명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온 것처럼 지금 인류의 빛도 작은 곳에서부터 올 것입니다. 내일의 빛이 당신네 나라인 한국에서 비춰온다 해서 놀랄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강제로 고개를 쳐박힌 민족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고개를 쳐든 사람들입니다. 당신네 한국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젊은 시절에 읽은 성서의 유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게오르기 작가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이 아닌 그렇다고 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일본도 아닌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 했을까요? 게오르기 작가는 모택동의 준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이 아닌 빛과 반대되는 암흑의 세계인 것을 알았고 일본이 외치는 와 문화 속 평화는 사람의 기천을 세대를 거쳐가며 기속시켜 그 계급 속에 묶어두고 상위 계층의 권력과 부,
명예를 지속시킨다는 본질을 알았던 것이죠. 반면 한국의 경우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에 반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정치 경제지인 라프레스 프랑세스에 실린 다시 일어나는 한국이라는 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지극히 평화적이고 근면한 국가다. 단군은 개국과 함께 그 국민에게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과 농사법을 가르쳤다. 홍익인간이라는 단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의 법률 중 가장 강렬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법률이다. 한국인은 세계적 대륙의 거대한 공사장에 진출했다. 단군의 이념인 홍익인간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져서 한국 창가에서도 홍익인간에 대한 예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 법은 어떠한 신앙과도 모순되지 않고 결국 모든 종교 철학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이다. 이처럼 홍익인간 이념을 5000년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을 보며 게오르규 작가는 서구 물질 문명의 붕괴와 이를 구원할 동방의 빛을 한국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마다 10월 3일 개천절이 찾아오면 모든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이란 마술적인 이름으로 자신만의 개천절 축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 한국을 찬양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며 자신만의 개천절 나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원에 무궁화를 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의 어리 담긴 무궁화 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22일 눈을 감기 전 게오르규 작가는 한국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들은 다만 당신들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왕자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자동차가 아니라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맑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게오르규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지만 번번이 그 고통을 이겨내왔고 강제로 처박힌 고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든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 올해도 힘겨운 시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